뭐를 하면 할까 저도 이제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라디오 방송을 많이 들어요. 근데 라디오 방송 보면 박수연이라고 혹시 아세요? 네. 그분이 라디오 진행한 지 꽤 오래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솔나무라고 해서 라디오의 소나무 그래서 이제 라소라고 박수연인데 나는 조이그룹에 소나무가 돼봐야겠다. 근데 저는 지금 TM 비즈니스는 2019년 8월 20일 날 등록을 했고요. 그 전에 손정희 대표님은 2006년 9월에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됐죠. 그래서 지금은 예전에는 제가 일을 지금 이제 보통으로 하고 있지만 일을 못해갖고 손정희 대표님이 저한테 항상 하시는 말이 못난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저한테 굉장히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못났나요? 아니요. 못나진 않았지만 어쨌든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이그룹과 또 조이그룹의 문화를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굉장히 즐겁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거는 호일라의 법칙인데요. 그 전에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슈퍼 에이저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슈퍼 에이저는 뭐냐면 뇌가 80살에서 90살 사이인데 이 뇌는 30대 뇌를 갖고 있는 사람은 슈퍼 에이저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슈퍼 에이저 같아요. 근데 뇌가 어떤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의 뇌는 몇 살인지. 네, 그거를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액션이 필요해요. 두 눈을 꼭 감고 혹시 할 수 있는 분은 한 분은 먼저 나오셔서 한번 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두 눈을 감고 한 발만 세워서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30초 정도 하실 수 있다 하시는 분 한번 나와보시겠어요? 아니 10초만 5초만 아니야 한 번만이에요. 뭐 시간이 없고 뒤에 선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번만. 네. 한 발로 서서 몇 초 정도 있을 수 있는지 한번 시작 해볼까요? 두 눈을 감고 한 발로. 없어요? 네. 네, 시작. 네, 잘하셨습니다. 네, 우리 용기에 네, 오늘 집에 가셔갖고요. 두 눈을 감고 한 발을 세워서 균형을 잡고 하는 건데 여기가 지금 만약에 나는 35초 이상 그러면은 내 뇌는 30대예요. 근데 여기 지금 보면 이거 사진으로 찍어 가셔갖고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근데 더 위험한 게 뭐냐면 나는 눈을 뜨고는 30초 동안 할 수 있어. 근데 눈을 감으면 1초 만에 바로 쓰러져. 이건 지금 뇌가 굉장히 노화가 확 진행된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거를 매일 연습을 하면은 뇌 노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눈과 이 몸이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서 그렇다고 해요. 그러면은 우리는 뇌가 언제 가장 똑똑할까요? 몇 살 때? 많은 정보를 딱 받아들일 수 있는 뇌 나이가 있어요. 정확하게. 여기야, 여기. 예, 맞았어요. 네, 18세에 가장 뇌 정보를 많이 받아들일 수 있고 그 다음부터는 뇌가 노화가 시작이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뇌가 노화가 안 되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 많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렇게 건강하고 치매에 안 걸린 분들을 봤더니만 이분들이 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데요. 이 뇌의 세포를 건강하게 해주는 건 단백질. 단백질 꼭 드셔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있죠? 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요. 따뜻한 집에서 주무셔야 된대요. 따뜻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축이 되고 혈압이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치매에 많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따뜻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거 세 번째는 의성어를 많이 쓰래요. 우리가 운동선수들이 할 때 맨날 뭐라고요? 아자아자 화이팅!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데 우리 여기 그 골드클럽 리더님들도 이런 의성어를 많이 써야 돼요. 오늘 밥을 해야겠다. 하면서 이런 의성어를 많이 써줘야지 뇌가 계속 움직인대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히 있으면 안 된대요. 계속 내가 쓸 수 있는 의성어가 뭐가 있을까? 옷을 입어야겠다. 탈탈탈탈탈. 나 혼자 계속 의성어를 계속 얘기를 해줘야지 이 뇌를 쓸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뭐냐면은 이런 단어 쓰시면 안 된대요. 피곤해, 지루해, 힘들어 이런 거는 뇌를 그냥 팍팍팍 이렇게 해준대요. 하지만 이렇게 쓰고서 뒤에 이 말을 붙이면 된대요. 하지만 나는 뭐뭐 할 거야. 그래서 이 하지만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첩에 뭔가 계속 기록을 하셔야 된대요. 뭔가 계속 적으셔야 되는데 예를 들면은 내가 1년 뒤에 죽는다면 아니면 내가 오늘 하고 싶은 일 뭐 이런 일들 있죠. 근데 이 일들은요 실현 가능성이 낮아도 적으면 된대요. 그러니까 이걸 꼭 이루기 위해서 적는 게 아니라 내가 이루고 싶은 목표를 정확하게 적어야지 이 뇌세포는 계속 살아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요 삶의 목표가 있어야지 이 뇌는 절대 녹슬지 않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는 이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영상을 한 편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야, 회사도 너무 힘들고 요즘 경제도 별. 뽑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모수의 안성재 그 제자 2명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 제자 2명은 요리를 할 때 요만한 그 예를 들면 소스 그게 0.001mm도 차이가 없이 그걸 디테일하게 해서 그 요리를 완성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네에 보면은 왜 그러죠? 요리 좀 잘하면은 야 너 음식 좀 차려봐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차리다 보면은 나중에는 다 망해. 그게 왜 그러냐면은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요리를 하다 보니까 처음엔 맛있었는데 나중에는 맛에 대한 일관성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폐업하는 가게가 굉장히 많아집니다. 근데 PM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제품이 좋으면 난 알았어. 그 제품 난 너무 좋아. 이거 먹고 뭐 혈압도 좋아지고 당뇨 좋아졌어. 근데 만나는 분들한테 그러지. 얘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아. 뭐가? 혈압도 좋고 다 좋아졌어.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의리상 그냥 3개월은 다 그냥 먹어줘. 근데 그다음부터는 관리도 안 하고 그냥 놔둬. 그리고 막 난 독일 여행 갔다고 그래. 그럼 사람들이 처음에는 내가 막 열정이 맘쳐서 막 많은 사람들 다 오토식 가입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무도 없고 나 혼자만 남아있어. 그럼 다 무슨 생각하나요? 이 일은 나랑 맞지 않아. 내가 잘못 선택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내가 정확하게 알다 보면은 그냥 문 닫을 동네 구멍가게로 남을 건지 나 혼자 주방 서빙 다 하다 아니면은 이걸 체계적으로 배워서 백종원 같은 프랜차이즈를 가질 건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후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호일러의 법칙입니다. 이 호일러의 법칙은 뭐냐면은 하버드 대학교 원에서 호일러라는 교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성 있게 제3자한테 정확한 정보를 줄 수 있을까? 왜 그러면 우리가 지인들한테는 이걸 전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객관성을 띄우기 쉽지 않으니까 이 제3자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 전달을 받아서 이게 꼭 마케팅에만 쓰는 게 아니라 교육에서도 쓸 수 있고 리더십에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호일러의 법칙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 교육에 나의 성장에 뒷받침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호일러의 법칙 A는요 어드바이저라고 해서 스폰서가 필요해요. 그다음에 B는 브릿지고 그다음에 C는 클라이언트 그래서 고객입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제가 스폰서고요. 여기가 브릿지고 여기가 고객이에요. 그래서 우리 셋이 만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이거를 오토십을 지금은 거는 방법을 제대로 모르신다고 그러면은 처음 세 번은 상위 스폰서님을 모셔서 어떻게 오토십을 거는지 어떻게 회사 소개를 하는지 어떻게 제품 소개를 하는지 이걸 배우시면 돼요. 근데 나중에는 3번까지는 해서 내가 완벽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왜 그러면 요즘 사람들 바빠요 안 바빠요? 너무 바빠요. 그러면은 둘이 약속 잡기도 힘들거든요. 친구분들 1년에 한 번 만나기 쉽나요? 쉽지 않아요. 다 바빠요. 근데 이걸 3명의 약속을 잡기에는 더 힘듭니다. 그래서 3번 정도는 일단은 오토십을 하는 거는 내가 배우고 그 다음부터 스폰서의 그 후원을 받는 걸 뭘로 후원을 받으면 좋을까요? 이 사람이 사업을 할 사람인지 아니면 비전을 제시하든지 미팅을 나오는 방법을 배운다든지 그때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스폰서 이제 저예요. 그러면은 어떤 걸 하냐면 일단은
이분에 대한 현재 상황과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그래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심스럽게 물어봐요. 이분의 직업은 뭐예요? 뭐라고 물어보든지 아니면 이분은 다녀오셨는지. 아니 결혼을 다녀오셨는지. 정말 그거 아닌데 우리가 그 상담을 하다가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뭐 남편은 어때요? 뭐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신뢰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잘못된 거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거는 미리 이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아니 지금 이분은 경제 상황은 어떻고 어떠한 직업을 갖고 있고 어떠한 상황이라는 거를 정확하게 저한테 전달을 해주셔야지 우리 셋이 모였을 때 이런 실수가 안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스폰서가 복장이 제일 중요해요. 사실 저는 오늘 최고의 에너지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어제 사우나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사우나 갔다 온 거를 말을 안 하면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뭐 착하고 일을 잘하고 제가 직급이 높고 내가 억대 연봉이라도 말을 안 하면 모르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날 딱 보고서 판단하는 건 뭘로 판단하실까요, 이분이? 복장으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여기서 복장이 비싼 옷을 사라는 게 아니라 제가 처음에 2022년도에 홈쇼핑에서 검정색 정장 한번, 카키색 정장 한번 딱 두 번 샀거든요. 149,000원으로. 근데 아직도 그거 입고 다녀요. 근데 그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일단 개척 나갈 때 옷을 여러 가지 입으면 그 사람이 날 기억을 못해. 그래서 항상 같은 옷을 입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제가 대본백 들고 다녀요. 그래서 복장이 제일 먼저 중요해요. 저 복장이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말투가 중요하고요. 그다음 사업 자세,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질문하면서 함께 소통을 하고 호흡을 해야 돼요. 근데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하고 만나는데 PM 너무 좋고요. 모시면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분이 어떨까요? 좀 불편하시겠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하면서 서로 아이 컨택을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C 고객 수준에 맞는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저희가 이제 현장에서 보시면 우리 사업자분들이 너무 똑똑해. 그래서 막 어려운 단어들을 굉장히 많이 쓰시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이해하기 편한 그런 걸 좀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비유도 또 이분이 이해하기 편한 비유로 주면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뭐냐면은 이게 한 포 세 스푼인데 왜 이걸 더 먹어야 돼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선생님 이거는 20대도 한 포 세 스푼이고요. 저도 50대도 한 포 세 스푼이에요. 근데 20대는 이제 막 산 휴대폰이야. 이제 막 산 휴대폰은 아침에 충전해 놓으면 하루 종일 가죠. 근데 저는 50대야.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한 반나절밖에 안 가. 근데 선생님 70대야. 그리고 거의 유튜브까지 보고 있다고 봐. 그럼 2시간마다 계속 해줘야 돼. 근데 한 포 세 스푼 먹으면은 선생님은 충전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좀 이해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조금 가정에서 하는 거, 뭐 국이라든지 밥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이분들이 좀 쉬운 언어 비유를 해보시면은 공감이 더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최종 마무리는요. 그래서 등록하세요라고 해서는 스폰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하냐면은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제가 뒤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분의 준비될 건 뭐냐면은 일단은 저에 대해서 좋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이분이 친구야. 근데 평소에 이분이 난 맨날 뒷담화했어. 야 우리 스폰서는 말이야. 아 진짜 뭐 아무것도 안 줘. 줄 필요도 사실 없는데. 그리고 스폰서들 막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나랑 만났을 때 이게 먹힐까요? 아니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은 우리 스폰서가 지금 돈을 잘 못 벌고 있어. IM 정도야. 그럴 때는 이 스폰서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돈 때문에 꼭 설명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스폰서님은 지금 나랑 비즈니스를 같이 시작을 했어. 근데 굉장히 사람이 성실해. 이 사람이랑 같이 일을 한다면은 내 미래를 꿈꿀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너도 같이 하면 좋겠어. 그래서 꼭 스폰서가 꼭 돈을 많이 벌어서가 스폰서가 아니라 내 일을 얼마나 열심히 도와줄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해. 그러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남자 만날 때, 야 부자 남자 만나고 싶어. 소용이 없어요. 부자 남자인데 나한테 돈 10원 한 장 안 써. 아무 소용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돈이 없어도 나한테 돈을 쓰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스폰서는 그런 사람이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고요. C 고객이 집중하게 해주셔야 돼요. 미리 사전에 이분한테 너 좀 복장도 오늘 좀 챙겨 입고 오고. 왜 그러냐면 우린 둘 다 정장을 입고 왔어. 근데 이분만 쪼리에다가 신발 신고 와. 그리고 이분이 이 자리가 불편해서 이 이야기가 집중이 안 돼요. 왜? 나만 초라하게 느껴지거든. 그래서 이분에 대한 복장도 그래도 너 한 세미 정도 입고 와.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함께 경청을 해야 돼요. 제가 이제 처음에는 이걸 안 배웠을 때 이분은 꼭 이렇게 안 쳐다놓고 어디가 있냐면 전화 받으러 계속 나가.
그리고 계속 카톡해.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저도 손정희 대표님은 미팅하시면 3시간 동안 절대 전화기 안 보시거든요. 휴대폰을 가방 안에 넣어놓으세요. 그러고서 메모를 해서 계속 적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이 이런 태도를 보여주셔야지 이 C도 아 이런 자리가 좀 진지한 자리구나. 내가 조금 집중해서 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C가 궁금해하거나 곤란한 질문은요. 대신 조금 해주면 돼요. 근데 이러면 안 돼요. 만약에 제가 얘기를 하는데 화학 칵테일은요 쉬운 6가지 야채 과일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뀌었잖아요. 지금 쉬운 3가지잖아요. 근데 중간에 께서 아니에요 쉬운 3가지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본인이 하지 왜 날 불렀는지. 그래서 절대로 스폰서가 지금 하는 얘기가 지금 조금 틀렸더라도 그 자리에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클로징은 본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럼 이제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이분이 이제 저 같은 경우 이걸 해주고 나서 먼저 자리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분한테 그래서 우리 한번 해보자 아니면 한번 먹어보자라고 해서 B가 C한테 클로징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로 결정하지 않아요. 결정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럴 때는 48시간 이내 다시 만나서 이 미팅을 진행을 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소외자 이 B가 역할이 정말 많아요. 첫 번째 하는 게 뭐냐 미팅은요 조용한 곳으로 사전무쇠를 해야 돼요. 커피집 갔는데 계속 커피 내리는데 앞에 앉으려면은 중요한 얘기할 때마다 커피 계속 가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조용한 장소로 하셔야 되고 만약에 카페에 들어갔어. 그러면은 C는 어디 앉히면 좋을까요? 입구랑 등이 드는 곳. 그리고 나는 입구가 보이는 쪽. 그쪽으로 앉으면 되고 그 다음에 미리 가셔갖고요 주차 장소나 이런 것도 알아보셔야 돼요. 그래야 되잖아. 스폰서가 왔는데 주차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차 장소까지 미리 알아보셔야 된다. 그리고 식사는 안 하시는 게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두 분이 식사를 하셔갖고 저를 만나든지 아니면은 저를 만나고 나서 클로징을 할 때 식사를 하러 가시던지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셋이 식사를 하는 거는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같이 갔을 때 비용은 누가 부담할까요? B가 하는 거죠. 근데 어떤 경우 그랬잖아요. B가 하는 게 아니라 막 이 커피만 시키면 되는데 빵도 시키고 뭐도 시키고 막 이러신 분들 계시는데 이럴 때는 차 종류만 시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 가면요 생수만 시켜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시음해드리거나 그러거든요. 그리고 물이 있으면 그것도 괜찮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모 제품도 본인이 준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액티바이저라든지 샘플 줄 거라든지 아니면 커피 시향할 거 이런 것도 다 본인이 준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커리어 복장을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친하다고 그래서 옷을 편하게 입고 오시면 안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요 복장이에요. 어쨌든 간에 첫인상에서 거의 한 80% 넘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첫인상 한번 바꾸려고 그러면요 몇 번을 만나야 된다고 그러죠? 아무튼 많이 만나야 돼요. 그리고 고객으로 친분으로 장난을 하면 안 돼요. 자꾸 얘기를 딴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집중이 안 되고 그다음에 들은 얘기를 하고 딴청하거나 카톡하거나 전화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절대 마지막으로 조급해하지 말고 이분이 결정할 여유를 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올해 한 가을부터 좀 여름부터 방향을 바꾼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은 무조건 10번 만난다고 생각으로 제가 만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 오토십을 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분이 스스로 결단을 해서 사업자가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는 전 천천히 얘기를 해요. 지금 오토십 당장 근데 리더님들은 오토십을 거는 게 먼저일 수 있어요. 일단은 그래서 하지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여유를 두고 결정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잠재 사업자는 뭐냐면 C는 경청에 대한 자세를 갖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분이 도움을 주려는 거를 미리 인지를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바로 B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셋이 모여서 되는 거죠. 그리고 B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근데 이해하셨죠?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뭐라고요? 이 호일러의 법칙에서는 네, 복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저 중요한 게 장소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디에서 할 건지. 그 다음에 클로징은 항상 B가 하는 거. 그래서 리더님들이 내가 사실은 오토십은 그냥 덜어요. 아부 같은 경우는 워낙 기본적으로 말씀을 하시고 이거 먹고서 좋아진 사례가 많기 때문에 그냥 걷는데 그 다음부터 이어지지 않고 3개월만 먹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호일러의 법칙을 활용을 하셔서 스폰서와 함께 셋이 만난다면은 이분이 오토십도 걸 수 있고 연장해서 먹을 수도 있고 또 뭐도 있을까요? 사업자로 진행도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호일러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교육은 여기인데요.
이제 클로징 하게 되면요, 저는 그 생각해요. 그 건강해지려고 샐러드나 야채, 과일 많이 사다 드시죠. 근데 이 야채, 과일을 바로 안 먹고 2, 3일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신선도가 떨어져요. 그래서 모든 일에는 만물에는 때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PM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계신 분은 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난 천천히 갈 거야 라는 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열정도 때가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 때를 놓치게 되면은 나 그때 우리 가족들이랑 내 사랑하는 사람이랑 독일은 한번 갔다 와볼 걸 라고 또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는요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또 마지막에 뭐냐면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는 때가 바로 지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말할 수 있을 때, 들을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 가족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애들한테, 아니면 부모님한테, 남편한테. 그러면요 피해 비지수는 술술 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이야기하고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합니다.